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최대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고 부제로는 큰돈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과 바이든이 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법안인데 이게 지금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난항을 겪어왔는데 지금 통과가 되기 직전이라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래 기존 대통령 후보였을 때 내걸었던 BBB, Build Back Better이라고 해서 더 나은 재건이라는 법안을 냈었는데 이거를 일부 수정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약 560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 투자 확대를 해서 친환경 지속 가능성으로 가겠다는 건데 여기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속뜻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서 그래서 2022년 11월 8일에 있을 중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풀어서 민심을 얻겠다는 전략을 이런 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을 보면은 투자금 이제 이 법안에서 쓸 돈이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관련해 3,690억 달러 그리고 처방약 가격을 낮추는 국민 건강보험에 640억 달러를 쓰겠다는 건데 이 돈을 여기서 조달을 해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대기업의 15% 법인세 부과, 처방약 가격 개혁 그리고 세금 집행을 좀 더 엄격하게 할 거고 금융 성과 보수 그리고 이런 수수료에 대해 과세가 아니었는데 과세를 만들어서 대부분을 보면은 이제 기득권층 부자들의 돈을 걷어서 이제 에너지 그리고 중산층들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들의 민심을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달금 7,390억 달러에서 투자금 4,330억 달러를 빼면은 3천억 달러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국고에 넣어서 적자를 감소시키겠다. 그래서 약 390조 원을 이제 국고에 넣겠다. 이렇게 되게 좋은 정책처럼 일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강행할까? 이게 안 좋은 여론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원은 민주당, 공화당이 50명씩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표가 나왔을 시에는 상원 의장인 부통령 역시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를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원은 민주당, 공화당이 50명씩 양분 중인데 지금 민주당 50명 중에서도 맨친 상원의원과 시네마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맨친은 일단 설득이 됐고요. 시네마 의원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서로 따로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표시에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이쪽도 이제 민주당 쪽이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있는데 캐스팅 보트를 행사를 해서 민주당 법안대로 통과를 해야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인데 왜 다시 56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푸는가?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 이제 글로벌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긴 이제 바이든의 지지율이 여기도 보시다시피 지지율이 43%에서 30% 초반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면서 신냉전 시대에 들어갔고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켰고 중국도 지금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중간선거까지. 중간선거가 왜 중요하냐? 미국 대통령 4년 임기 중에 딱 중간인 2년이 지난 후에 시행이 됐는데 연방 하원의원도 새로 뽑고 상원의원 3분의 1을 새로 뽑고 주지사, 검찰총장, 시장 등 수많은 주요 인사들을 새로 뽑고요. 즉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고 차기 정권에 대한 민심을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진다면 지금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은 바이든한테 또 민주당에게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공화당 맞서는 차기 대선 후보로는 지금 트럼프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중간 선거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이기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식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는데 이제 전인구 소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징후를 이제 이 고위층들이 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고 저 역시 이제 테슬라의 주주총회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려드렸는데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우리는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평범한 대중들은 알 수 없지만 이제 고위층이나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꺾어지고 있다라는 신호
도미노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민주당이 이 인플레 원인이 유동성인데 유동성을 또 풀 만큼 멍청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의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도 꺾이고 적자도 줄이고 이제 중산층들의 민심도 얻어서 중간선거까지 이기겠다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역시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더 위로 올라가 버리고 이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큰 버블이 생기고 그 버블이 꺼져버리면 대세 하락장이 더 지속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민주당이 그리는 시나리오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또 좋은 상황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정치적으로는 누구를 이렇게 지지하진 않지만 이제 증시에 가장 좋은 방향이 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 수혜주를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법안 안에 담겨있는 큰 것 중에 하나가 2032년까지 10년간 중저소득층 대상으로 전기차에 대해 신차를 사면 $7,500 텍스 크레딧을 주고 그만큼 깎아주고 돈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고 전기차 매입 시에는 $4,000를 돌려준다.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800만 원 거의 500만 원인데 그래서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거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역시 수요가 증가될 거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전기차 산업과 대장주인 테슬라에게 큰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 이거를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원자재를 미국 내에서 조달하거나 FTA를 체결한 이제 미국의 우방국들에게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북미에서 제조한 전기차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아직 미국에서 생산 중인 전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대의 주력 상품인 아이오닉 5나 이제 기아의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 중이고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제일 빨리 지어지는데 미국 현재 2025년이나 돼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이제 조금 부진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배제를 해버려야 되고요. 하지만 미국 현재에서 각각 전기차를 생산 중인 GM과 합작 공장을 지은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와 지은 SK온에게는 수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공장을 가동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에도 뭐 테슬라, GM의 배터리 공급하고 GM, 스텔란티스, JV 미국 공장을 건설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최대 수혜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GM과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LG 화학 역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태양광, 차전지 업체 중 우리나라 주식, 국내 주식 중에서는 미국 비중이 큰 업체 중심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장 쪽을 좀 보자면은 480조 원이 아까 그 법안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클린 에너지, 이제 친환경주 ETF들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미 정부의 청정 에너지 제조 예산안 이 480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공급망 확충으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코 뭐 태양광 에너지 ETF인 텐,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 ICLN, 뭐 풍력주 위주의 팬 등이 있고 태양광 발전 기업인 엔페이지 에너지, 솔라이치, 태양열 설치 업체인 선런, 썬노바, 그리고 풍력 발전 업체인 이거는 이제 유럽 업체들입니다. 베스타스, 오스테드 등이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주가를 좀 보면은 텐, ICLN, 팬, 엔페이지 에너지, 솔라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으로 보면은 이제 부진했죠. 부진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달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탄력을 받으면서 뭐 제일 낮게는 8%부터 제일 높게는 50% 이상 이 친환경 관련 주식들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뭐냐? 돈을 풀어서 돈으로 발생한 인플레를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학자 200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바이든이 이걸 무시하고 강행하기에는 또는 모르고 강행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기 대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인플레 정점을 지났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머스크 상당히 고위층인데 미국의 이제 뭐 정치적인 고위층들도 인플레가 꺾이고 있다는 징후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잘 통과되고 인플레가 꺾인다면 이제 빅테크가 저물고 친환경, 2차 배터리, 전기차주의 대세 시즌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환경 이 주식들은 적자이고 보조금 베이스 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큰 비중을 넣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인플레가 악화되고 이제 바이든이 실패할 경우에는 차기 대선에 트럼프가 승리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공화당 수혜를 받는 뭐 석유, 제약, 보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들에게 우호적인 공화당이기 때문에 빅테크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 예측이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되고,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자. 그리고 뉴스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세계적인 흐름은 알고 있대, 주기적인 공부와 모니터링을 꼭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거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내가 알고 있었던 거다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100% 확실하게 어떻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투자할 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최대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을 해봤고요. 부제로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큰 돈의 흐름을 알고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